자, 913번입니다. 자, 부등식이 있죠. 근데 지금 가우스가 있어요. 그죠? 가우스가 있는 부등식에 해가 다음과 같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러니까 해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이 가우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x 값보다 그죠? 크지 않은, 즉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가우스가 선생님 뭐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고 여기가 3일 때, 자, 2부터 시작해서 3이 안 되는 값까지의 모든 이 값의 가우스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그랬죠. 따라서 2.3도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그죠? 자, 2.999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물론 가우스 2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알아놓아야 될 것이 어떤 가우스 x 값이 2일 때 이 x의 범위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 그렇게 한 칸으로 우리가 된다 그랬죠. 1 차이가 난다 그랬죠. 그죠? 작은 쪽에는 입꼬리 들어가고 큰 쪽에도 입꼬리 안 들어가죠. 그렇죠? 2에서 3이 안 되는 값까지는 모두 다 가우스 값이 2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가우스가 포함된 이제 2차 부등식이죠. 그럼 사실 여러분들이 이 가우스 x를 t라고 치환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놈이 2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즉 가우스 x를 뭐로 t로 치환하고 문제 풀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 가우스가 나오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그냥 이렇게 t로 치환하지 말고 여기가 2고 1이니까 그죠? 이놈은 인수분해가 2 가우스 x에다가 플러스 1 가우스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가우스 x고 플러스 가우스 x니까 마이너스 가우스 x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가우스 x를 t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가우스 F가 T라고 생각하면 이 T의 범위, 즉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얘도 지금 무슨 범위가 되죠? 사이 범위가 되죠. 그죠? 그럼 이놈을 제로로 놓는 값은 마이너스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요 놈은 1이니까 그죠? 즉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는 x의 범위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가우스 x는 항상 값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가우스 x는 정수가 되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정수 값은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0 하나가 되겠죠. 0 하나. 0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x의 범위를 알려면 방금 사용했던 요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직선을 생각하면 즉 가우스는 버림이잖아요. 그죠? 즉 0부터 시작해서 얼마? 9.999, 즉 1이 안 되는 이 수까지의 버림은 모두 다 0이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x의 범위가 0 이상 1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는 바로 얼마가 되나요? 0이 되고 베타는 1이 되겠죠. 그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알파와 베타의 합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914번 한 번 더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이 x의 이거는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을 보면 되니까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죠? 바로 플러스 2와 가우스 x 마이너스 3으로 하면 그죠?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겠습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6이고 여러분들 내항과 외항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가우스 x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사이 범위가 되죠. 그럼 작은 마이너스 2보다는 더 크고 가우스 x는 얼마보다 3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근데 가우스 x는 뭡니까? 정수값이니까 그죠? 따라서 가우스 x는 마이너스 2와 3 사이의 정수값은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죠. 되겠나요?
근데 우리는 이 값 또는 이 값 또는이잖아요. 그래서 또는 이 값 또는 이 값 또는이죠. 1 또는 2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면 자, 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겠죠. 그리고 가우스 x가 0이면 어떻게 되나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겠죠. 자, 가우스 x가 1이면 어떻게 됩니까? 1이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겠죠. 가우스 x가 만약에 2라면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을 거예요. 근데 이놈이 다 뭡니까? 이 네 개의 통론이죠. 또는이기 때문에 있는 것은 모두 다 합쳐져야 되죠. 0은 빠지지만 0이 들어가죠. 1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죠. 빠지지만 1이 들어가죠. 2는 들어가지 않지만 2가 들어가죠. 따라서 또는을 생각해 보면 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죠.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3이 들어가지 않죠. 따라서 x는 3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 네 개를 봤을 때 이것을 네 개를 다 여러분 접고 생각할 바에는 얘의 가장 작은 값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그죠? 연속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2가 될 수 있는 가우스 값의 가장 큰 값은 2.99가 되겠죠. 따라서 3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이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생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915번입니다. 자, 2차 부등식이 있습니다.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데요. 해가 오직 하나만 있으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 해가 오직 하나다, 아니면 해가 없다, 해가 무수히많아, 즉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승리한다. 이런 식의 문제에서 K의 값을 구하거나 어떤 범위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모두 다 여러분들 그래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왼쪽 그래프죠. y 이꼴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x 플러스 2k 플러스 2라는 이 2차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y이꼴 0, 즉 x축이죠. x축보다 아래에 있다. 작다는 말은 아래에 있고 같아도 되죠. 같아도 된다는 말은 만나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는데 해가 오직 몇 개 있다. 하나만 있을 조건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래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먼저 x축을 그려놓으세요. 자, x축을 그려놓고 이 그래프는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이 아래로 볼록 그래프를 여러분들 이 x축과 생각해서 그려본다면 자, 세 가지 유형이 나오겠죠. 항상 생각할 때 자, 얘가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고 접할 수가 있고 이렇게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벌써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얘가 x축보다 뭡니까? 작거나 같다. 즉,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경우죠. 그죠? 즉, 만나도 되는데, 그게 해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그래프라면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고, 만나는 부분은 여기가 되잖아요. 그죠? 만나는 부분은 여기가 되니까. 이놈의 범위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사이 범위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해가 하나인가요? 무수히 많죠. 누구에서 누구까지 범위가 되죠. 알파에서 베타까지 범위가 되니까, 그죠? 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아래에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다음과 같은 경우는 두 번째는 해가 오직 하나가 있죠. 왜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없죠?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없지만
즉 만나는 부분, 즉 접하는 부분이 하나 있죠. 그래서 얘가 오직 한 개가 발생하겠죠. 작은 부분은 없지만 같은 부분이 하나 발생하죠. 이런 경우는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작은 부분이 있나요? 없죠. 그리고 같은 부분은 없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놈이 해가 오직 하나만 있다. 해가 오직 한 개만 있다는 말은 맞죠? 다시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다면 이 2차 함수가 바로 x축과 뭐 해야 된다? 접해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내야 된단 말입니다. 즉 방정식으로 말하면 근이 몇 개? 하나 있어야 되겠죠. 즉 이놈을 이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한다면 2차 방정식의 식의 근이 바로 뭘 가져야 된다? 중근을 갖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놈을 2차 방정식, 즉 는용으로 놓는다면 판별식 D가 0이 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부등식 문제를 뭐로 생각하고 그래프로 생각하고 맞죠? 그래프로 생각하고 그 말에 합당한 내용을 가지고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문제를 생각하여 중근을 갖는지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판별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학교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을 할 때, 자, 선생님이 처음 설명이라서 그림을 다 그려서 생각했지만, 알겠죠? 요 그림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내면 되겠습니다. 이 참수가 y = 0, x축보다 작다는 말은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거나 또는 같은 부분, 즉 만나는 부분이죠. 그죠? 그런 부분이 오직 하나만 있다. 점 하나, 즉 x값 한 개만 존재한다는 말이니까 바로 접하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그럼 우리는 판별식 B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짝수 판별식이 아니죠. 그냥 가니까 자 B의 제곱이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가 뭐가 됩니까? 2K 플러스 2가 되겠죠. 2K 플러스 2. 되겠나요? 얘가 바로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전개하면 되겠네요. 그죠?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K제곱, K제곱, 여기서 2K고, 여기서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8K니까 마이너스 6K가 되겠죠. 자, 상수 1이고, 여기 상수가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죠. 마이너스 7과 바로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K값은 얼마가 되나요? 7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모든 실수 K값들의 뭐를 구해라? 합을 구하라고 했죠. 따라서 합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요 2차 방정식인데 요놈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놈의 두 근을 K1, K2라고 한다면, 물론 알파, 베타라고 해도 되지만, K에 대한 식이라서 K1, K2라고 한다면, 요놈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죠. 자, 그럴 때 얘가 판별식을 잠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실근을 갖는지, 흑근을 갖는지. 여기서 실수 K니까, 그죠? 실수 K니까. 자, 그러면 반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9고 마이너스 AC 하면 7이 되니까 양수가 되죠. 따라서 얘는 실근을 갖습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은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6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k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 2k 플러스 2죠. 그럼 얘는 2로 묶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2로 묶을 수가 있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8k 플러스 1이 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눈에 보인다면 여기 있는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1이 뭐가 됩니까? 공통인수가 되겠죠. 공통인수. 그럼 여기는 뭐가 하나 남습니까? k 플러스 1이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8이 남겠죠. 그죠? 공통인수를 묶어냈죠. 자, 그러면 k 플러스 1은 k 마이너스 7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 했는 결과가 바로 여기에 나오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 이쪽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는 뭐 했습니까? 전개를 했지만 이렇게 공통인수가 보이면 바로 묶어버리면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일 때 인수분해가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여기서 눈썰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되겠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6이 되겠습니다. 916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ax 제곱이니까 a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a는 0이 아닌 실수라는 걸 주어졌네요. 그죠? 자, 그럴 때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근데 그 해가 x 이퀄 b 뿐이라고 합니다. 그때 b의 값죠. 그 근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근.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또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좌변을 y꼴로 놓아서 2차 함수로 생각하고 오른쪽은 y꼴 0이니까 바로 x축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A의 값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이 될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봅시다. 먼저 얘가 아래로 볼록일 때, 저 A가 양수일 때, 양수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렇게 두 근에서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죠. 0보다 크거나 같은 해가 이것도 x 이퀄 b 뿐이다. 이 말은 실근 몇 개 존재한다. 한 개만 존재해야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는 그러면 이 그래프가 x축보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여기도 되겠죠. 근데 이거에 바로 x 범위니까 어때요? 얘가 알파라면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크거나 같은 무수히 많은 게 존재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보다 큰 것은 이게 다고 같은 것은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실수가 되겠죠. 모든 실수.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모든 실수가 되죠.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이 상태에서는 바로 x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 모든 실수. 되나요? 얘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나오죠. 따라서 얘는 이 x 있고 b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a는 양수가 아니다.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판단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음수일 때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자 위로 볼록인데 두 개에서 만나고 두 근에서 만나고 또 접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죠? 되나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얘는 요 부분과 바로 요 점도 되겠죠. 그럼 얘는 X 범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사이 범위가 되겠죠. 그림자를 비추어서 x 범위를 생각해야 되겠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0보다 큰 쪽은 없죠. 근데 0인 것이 바로 여기 하나 존재하네요. 요게 그러면 이 문제상에서 바로 x 이퀄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x보다 큰 게 없죠. 그리고 0인 것도 없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x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면
바로 알파와 베타의 바로 사이 범위가 되는 거고 얘는 해가 x 이꼴 b 하나만 존재하는 거고 얘는 해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생각해서 판단을 해버리면 바로 이런 경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가지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에 해당하려면 첫 번째 뭐가 됩니까? A가 바로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음수가 되어야 되죠. 그죠? 음수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자, 근이 하나 존재하려면 바로 요놈의 판별식 D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 짝수니까 4분의 D로 가도 되겠네요. 그죠? 반제곱입니다. 마이너스 무시해도 되죠. 그러면 반제곱에 마이너스 A십니다. A가 A고 맞죠? C는 뭐가 됩니까? 2A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뭐가 되어야 된다? 제로가 되어야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얘를 풀어주면 돼요. 얘를 풀면 A 값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정리할까요? 여기 A제곱. 자, 8A가 되고 16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2A가 제로가 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계산해서 이항하면 마이너스 A제곱이 A제곱 되고 8A 마이너스 2는 6A니까 마이너스 6A가 되겠죠. 그리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16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A 마이너스 8, A 플러스 2는 제로가 되어서 자, A 값은 8이 나오거나 또는 A 값은 마이너스 2 값이 나오는데 맞나요? A는 뭐가 돼야 되죠? 음수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8이 아니고 A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어본 것은 B의 값을 물어보죠. 그죠? 자, 그럼 B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여기 X축과 접하는 게 바로 접점, X 결편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도 되겠네요. A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겠죠. A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여기 2가 되겠죠.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바로 x 결편을 구하니까 y가 제로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로 약분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꼴 제로가 되어서 완전제곱식이 반드시 되어야 되죠. 중번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죠. 요 마이너스 1 값이 바로 뭐가 된다? b 값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 B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서 A를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해, 즉, 요 접점을 물어보는, 즉 X절편을 물어보기 때문에 요 2차 함수를 X절편을 구하려면 Y자리에 제로를 넣으면 되겠죠. 자, 그때 접하니까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완전제곱식이 되어야 되겠죠. 그때 X값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거리 되겠죠. 그죠? 알겠습니까? X 이꼴 B의 값이 된다. 자, 여기서 A의 값이 두 개가 나왔는데 A는 반드시 음수가 되어야 되니까 바로 8은 아니겠죠. 이때 8은 바로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 요 경우가 바로 A가 8인 경우에는 이렇게 양수일 때는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설명했는데 요 그래프를 가지고 해당하는 요 6가지 중에 어떤 경우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917번입니다. 자, 다음 중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죠. 이거의 해를 갖도록 하는 정수 A 값을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네요. 그죠? 자, 일단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X제곱의 개수는 0이 되면 안 되죠. 따라서 이 문제는 첫째, A는 3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여기 보기 보면 3은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x제곱의 개수 a-3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라서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a-3이 바로 양수입니다. 자, 그 말은 a가 바로 뭐다? 3보다 크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a-3이 0보다 크다는 말은 다른 말로 a가 3보다 크다는 뜻이겠죠. 즉,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런데 이놈이 아래로 볼록일 때 0보다 작죠. 작은 것이 해를 갖도록 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래로 볼록이 해를 가지려면 아래로 볼록인데 X축보다 아래에 존재하려면 얘는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아래 부분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X축보다 아래쪽에 그래프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접하거나 위로 붕 뜨는 경우는 아래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매번 그림을 세 가지 그려놓고 생각하기가 어려우니까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바로 건이 몇 개 존재하면 되나요? 두 개 존재하면 되죠. X축과 두 점에 만나면 되니까 바로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X 개수가 작으니까 4분의 D입니다. 자, 반제곱, 반이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가 되고, 마이너스 A가 A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C가 A가 되니까 여기 A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얘가 0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얘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지금 A에 대한 2차 부등식입니다. 마이너스 A 제곱이 이항입니다. 자, 플러스 3A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3A가 되고, 플러스 4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이항을 했으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1이 0보다 작게 되고 다시 이 위에 올라오면 바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A가 뭐보다는 작다? 4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그런데 이 범위가 A가 뭐보다 커야 되나요? 3보다 커야 되겠죠. 마이너스 1과 4 사이를 보면 여기에 3이 있고 3보다 크니까 그죠? 저 A는 바로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는 이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는 A가 3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A가 3보다 작을 때, 즉 A가 3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야 되죠. 자, 그러면 A-3이 0보다 적은 A-3이 0보다 적으니까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네요. 자, 여러분들 위로 볼록일 때는 얘가 0보다 적은 해를 가지려면 보세요. 여러분들 요런 경우도 0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하죠. 그리고 접해도 어때요? 0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하죠. 또 만나지 않아도 0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되는 거 맞습니까? 즉, 이 말은 A가 3보다 적다. 즉, 음수일 때, 최고차 개수가 음수일 때는 두 점에서 만나든지 X축에 접하든지 만나지 않든지 간에 항상, 맞죠? 항상 해를 갖겠죠. 그죠? 항상 해를 갖는다. 이해되나요? 세 가지 경우 다 괜찮아요. 그죠? 항상 가지니까 D를 조사할 필요도 없죠. 즉, A가 3보다만 적으면 항상 해를 갖는 게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니까 두 가지를 다 합쳐줘야 되겠죠. 그죠? 3과 4 사이면서 3보다 적으니까 최종 결론으로 A의 범위를 구한다면 3보다 적고 또는 3보다 크면서 4보다 작다. 이게 바로 최종 A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3보다 적은 것은 얘도 3보다 작고 3보다 작고 3보다 작고 3보다 작죠. 근데 3과 4 사이니까 4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항상 부등식과 방정식은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내면 되겠습니다. 918번입니다. 자,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 이것이
해를 갖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이잖아요. 그죠? 자, 지금은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으로 나왔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얘는 이 상태에서 풀어도 되지만, 우리가 위로 볼록보다는 아래 볼록이 편하죠.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ax,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0보다 작다로 바꾸어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이놈이 해를 갖는다. 이놈이 해를 갖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가 보세요.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으라 이 뜻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접하거나 봉 뜨면 아래 부분이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요 2차 함수가 바로 절편 x절편을 몇 개 가져야 된다? 2개 가져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이것을 방정식으로 본다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겠죠. 되겠나요? 알파, 베타, 절편 2개를 가지면 되니까 거리 2개 있으면 되겠죠. 따라서 4분의 t를 조사하면 되겠네요. 짝수니까 반제곱 마이너스 a가 3이고 c는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를 곱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가 0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a로 묶어주면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되고 자 가의 범위니까 자 마이너스 3보다는 더 작고 또는 큰 0보다는 더 크다. 이런 a의 범위를 가지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자연수 a의 최소값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3보다 적으니까 자연수 a의 자연수 a의 최소값은 바로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값은 얼마가 되나요?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어요. 919번입니다. 자, 부등식이 있는데 해가 존재하라고 합니다. 해가 존재하라고 해요. 자, 지금은 보세요. 2차 부등식이 아니죠. 근데 부등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L-1, 즉 X제곱의 개수가 0이 되어도 상관이 없죠. 그래,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으니까. 되겠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얘가 해가 존재하는 걸 찾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A가 1일 때, 즉, 요놈이 0일 때죠. 요놈이 0일 때. 즉, A-1이 0일 때죠. 그죠? 여러분들, A-1이 0일 때니까 이걸 고치면 바로 A가 얼마일 때? 1일 때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되겠나요? A가 1일 때. 그러면 A가 1이면 얘도 제로고 얘도 제로죠. 둘 다 제로 맞습니까? 여기도 제로, 여기가 제로가 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9가 0보다 큽니까? 펄스죠. 펄스니까 A가 1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이때는 해가 없죠. A가 1일 때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없습니다. 해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되겠나요? 자, 두 번째. 그러면 A-1이 양수죠. A-1이 양수니까 A가 뭐일 때? 1일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 두 가지를 다 접어주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략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얘가 양수일 때는 1보다 크다는 걸 바로 접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이죠. 자, 아래로 볼록이면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아래로 볼록인데 0보다 큰 게 존재하라고 하죠. 보세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되어도 이렇게 되어도 0보다 큰, 즉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까? 여기는 이렇게 이 부분이 존재하죠. 얘도 이렇게 존재하죠. 물론 0은 안 되니까 여기는 빵구 뽕입니다. 여기도 빵구 뽕이 돼야 되겠죠. 그죠? 얘는 모두 다 존재하죠. 그래서
1보다 클 때는 항상 해가 존재하죠. 항상 해가 존재한다. 자, 따라서 A는 1보다 크다는 되는 경우가 그죠. 맞습니까?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얘가 음수인 경우, 즉 A-1이 음수니까 바로 여러분들 A가 1보다 작은 경우,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음수인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얘가 위로 볼록이 되죠. 자, 위로 볼록이면 다시 한번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가 되겠죠. 그죠? 세 가지 경우. 근데 0보다 큰 부분이죠. X축보다 위쪽 부분이 있는 것은 요 하나죠. 얘만 되겠죠. 물론 여기는 빵구뽕입니다. 여기는 위쪽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얘만 되고 얘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즉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판별식 B를 하는데 짝수 판별식입니다. 자, B제곱, B제곱이 아니고 반제곱이죠. 반제곱 마이너스 A가 얼마입니까? A 마이너스 1. C가 마이너스 9니까 여러분들 플러스 9라고 적어도 되겠죠. 얘가 어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크다로 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게 바로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요 A-1이 공통인수가 되겠죠. 다시 정리하지 말고 A-1로 묶으면 여기는 A-1이고 여기가 플러스 9가 들어오죠. 그죠? 묶어냈으니까 A-1 플러스 9면 플러스 8이 되고 0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따라서 가의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1이고 마이너스 8이니까 작은 마이너스 8보다는 더 적고 큰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범위는 1보다 작죠. 1보다 작은 게 해당해서 얘는 1보다 크니까 해당하지 않죠. 따라서 A는 8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여기는 해가 없으니까 이것 또는 이게 되는데 여기는 해가 없고 1보다 큰 경우 또는 마이너스 8보다 적으니까 최종 정답은 A는 마이너스 8보다 적거나 또는 A는 1보다 크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 여러분들 뭘 가지고 풀죠? 그래프를 가지고 바로 두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지 접하는지 만나지 않는지를 자꾸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고 최고차 계수가 문자일 때는 그죠? 범위를 나누어서 풀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